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영케어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케어러라고 하면서 청년 돌봄이라는 단어랑 청년 돌봄자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영케어러라고 하고 청년 돌봄자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저의 예전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도 딱 맞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2010년 62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쓰러지기 전부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셨죠. 자,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병도 있었고요. 수술이 필요한 병도 있었습니다. 막일로 이제 술과 이제 그런 고된 육체 노동을 이렇게 견뎌내면서 꽤 긴 시간을 살아오셨으니까 사실 아프지 않는 것이 신기할 일이었어요. 자, 제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작업 치료를 배우는 과정에는 이제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의학 용어 등 기초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 1학년 제가 이제 병리학을 배우는 학기였는데 그 수업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몸 중에 있는 간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아빠를 보는데 계속 자꾸 수업 시간 배웠던 이 간경화의 증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께서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드시기도 하셨고요. 또 제일 특이한 증상은 흰 눈동자 부분이 굉장히 노랬어요. 누렇다고 해야겠죠. 그러고 보니 아빠의 피부도 누런 피부를 색을 띠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날 이제 저는 아빠와 함께 동네 의원으로 가서 소견서를 받았어요. 가자마자 소견서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자,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를 보자마자 피검사를 하자고 했고, 피검사 수치도 나오기 전에 아예 이제 입원 권유를 하셨어요. 피검사 수치에서 이제 간경화의 직전까지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대로 염증 수치를 두었다가는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고 간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아빠를 입원시켰죠. 아마 이때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간경화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럼 뇌졸중이란 것도 오지 않았을 테고 좀 더 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다음에 이제 자꾸 왼쪽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흔히 배웠던 오십견인가 또 싶었죠. 자, 아빠 그거 나이 들면 생기는 어깨 아픈 병이니까 정형외과 가서 약 먹고 물리치료 해야 돼. 나 오늘 학교 갔다 올 거니까 낮에 병원 꼭 갔다 와. 또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병원 가면 전화해. 의사 선생님이랑 나랑 통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학교를 갔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엄청 잘 들으셨어요. 그렇게 정형외과를 갔는데 정형외과에서는 또 소견서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좀 더 큰 병원에 심장내과에 내원하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이제 심장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우회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억에는 이제 꽤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이것 또한 늦었다면 굉장히 위험했었을 거예요. 자,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 아빠는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입원과 퇴원, 사실 수술 모두 저는 실습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어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이제 대소변과 식사는 이제 독립적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크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심장 우회 수술을 이제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심장이 아니었어요. 심장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도중 이제 아빠의 목동맥이 이제 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오른쪽 목동맥 중 뇌로 혈액을 보내는 손목동맥이 거의 막혀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아빠는 그렇게 심장 우회 수술을 끝나자마자 또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서 손목동맥에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대학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을 할 동안은 또 실습 기간이 끝난 시기여서 직접 아빠를 그때부터 간병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수술 과정은 머리 부분을 절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수술은 아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아빠는 의식 없는 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붕대를 머리에 감고 있었기에 이제 그때는 상처를 잘 확인하지 못했지만 드레싱 과정에서 상처를 보니까 한 15cm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었고 아빠의 머리는 이제 굵은 스탬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상처보다 아빠의 이제 수술 후 쇼크 증상이 더 문제였어요. 수술 후 의식을 차리고 나서 아빠는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주사를 막 뜯어내고 머리에 붕대를 막 풀고 난리 온 생 난리를 이제 병원을 막 발칵 뒤집어 놓고 하셨어요. 그렇게 3일을 쇼크 증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처럼 막 굴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3일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간혹 수술 후 쇼크 증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며칠 지나면 회복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3일 동안 기억을 전혀 못 하셨고 다시 이제 저의 원래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간경화 초기 이제 심장 우회 수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까지 이제 이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아프시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이미 엄마와 저는 아빠의 병으로 사실 지칠 대로 좀 지쳐 있었어요. 지칠만도 한 게 제일 지치는 것은 이제 아빠의 잦은 병원 생활 때문에 이제 간병 생활이 사실 지치는 게 아니었고요. 입원과 퇴원, 수술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제 이런 병원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을 그대로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극 중에 해나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엄마의 병원비를 걱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저의 예전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남편 몰래 막 훌쩍였던 기억이 있어요. 자, 대학병원의 병원비는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뭐가 그리 비급여 항목이 많고 비급여 주사제와 약도 많고 그리고 우회수술 2주째 수술비와 함께 한 1,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청구되었지요. 당장 집 보증금도 그 정도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제 원무과 직원에게 이제 병원비 분할 납부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분할 납부를 해도 된다고 해도 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아 보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아빠의 성함을 이제 검색 후 대학병원에 이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진짜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심장재단의 후원을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수술비와 이제 비급여 항목 몇 가지를 이제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한국심장재단은 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이제 아빠의 건강이 회복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저는 이제 빠르게 취업을 했어요. 또 건강해졌으니까 또 아프시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취업을 의정부라는 경기도 의정부에 멀리 이제 도망가듯이 취업을 했습니다. 사실 빠르게 취업을 했지만 집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빠가 제일 걱정이었죠. 그 당시 이제 영상통화 비용이 비싸지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빠와 이제 출근 전, 출근 후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날, 그날 역시 출근 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날따라 어눌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말을 어눌하게 해? 이러면서 아빠를 막 다그치니까 아빠가 사탕을 먹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제 사탕이겠거니 하고 저녁에 이제 전화를 하겠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렇게 아빠의 이제 뇌경색 증상은 쓰러지는 그날 오전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자, 한참이 지난 저녁에 발견되었으니까 뇌경색의 골드타임은 이미 지날 대로 다 지나버렸고 한참 후에 엄마 말에 의하면 또 이제 그날 아빠가 물잔을 들고 거실에서 이제 걸어오는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렸대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속으로 저 양반이 어젯밤 또 소주를 몰래 먹었나 하고 이제 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어머니는 출근을 하신 거죠. 만약에 그때 좀 대수롭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갔다면 아버지는 이제 그 골드타임을 지키고 뇌경색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저의 영케어러의 삶이 시작됐고, 이제 큰 병이 오기 전에도 조그만 작은 질병과 작은 병한에 의해서 조바심도 나고 너무 답답함과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제일 큰 힘이 이제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면 아빠는 이제 저의 사랑스런 나의 짐이다. 저의 짐이 되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사실 아빠를 좋아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는 따로 없겠죠. 아빠니까 좋아했을 건데, 그렇게 저의 20대는 이제 이 사랑스러운 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 영케어러라고 하는 거와 청년 돌봄자, 뭐 병원비나 이런 거에 다른 지원 없이 이제 진짜 버는 족족 아빠의 간병비에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거죠. 자, 제 밑으로 이제 자녀가 2명이 생기고 나니까 이 아빠의 삶에서도 저는 이제 아빠의 사랑스러운 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서로의 짐들이 모여서 이제 사실 버팀목이 되고 그렇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또 싶네요. 아빠는 사랑스러운 나의 짐이었고 나는 그 짐을 위해 지키기 위해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영케어러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저는 청년 돌봄자로 이제 20대를 지내왔습니다. 그 20대의 삶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고 이제 다음 화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